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의료비 공백을 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정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실비의 갱신율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지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5세대 실손이 등장을 한다고 하죠. 실제로 정부와 보험사는요. 5세대 실손보험 출범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 연말이나 2026년 초에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2026년 7월 안에는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2021년 7월에 판매가 시작된 4세대 실손이 5년 재가입 조건이어서 2026년 7월이 재가입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재 실손의 이 재가입은 처음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간혹 재가입을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것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어서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점부터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죠. 재가입이란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이는 곧 내가 가입한 약관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재가입에 대한 약관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해석을 하면 아무리 보험금 청구가 많았더라도 보험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2번 이 계약의 자동 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번 회사는 계약자가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 내용 변경,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전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 표시, 통신 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이사를 하셨거나 핸드폰 번호 등이 바뀌었다면요. 꼭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만 해요. 이걸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재가입 의사를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이 되는 것이고 기존 계약은 자연스럽게 해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5세대 실손이 나와도 기존 실손들과 보장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면 재가입을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5세대 실손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개혁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5세대 실손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만큼 기존 실손과는 확연히 다른 보장 내용으로 나올 걸 암시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비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어떤 서류부터 떼세요? 네, 실손보험 청구할 수 있는 서류부터 먼저 뗍니다. 5세대 실손이 나오는 게 이렇게나 이슈가 많이 되는 건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경감에 큰 영향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실손보험의 이슈는 첫 번째로 보험료, 갱신율, 보장 한도 정도로 굵직하게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한 달에 보험료를 만약에 몇만 원을 더 내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낮고 가입 금액을 크게 가입하는 것이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장도 축소되고 자기 부담금은 오히려 높은 것이 더 좋으신가요? 지금 현재 병원 진료를 많이 받고 실손청구 많으신 분들은 전자를 선택하시겠고요. 병원도 안 가고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두 번째 후자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여러분이 보험이란 게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다칠까봐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선택하는 게 크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했던 분들도 막상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전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손보험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가 적은 실속형과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장도 좋은 고급형 이렇게 가입자에게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사실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세대 실손이 나온다고 하니까 당장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현재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과연 5세대 실손이 이분들만의 고민이고 이슈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이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재가입을 통해서 5세대 실손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되게 됩니다. 나는 옛날 실비여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재가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손이 보험료만 변하고 보장 내용에는 변경이 없는 단순한 갱신형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보험료도 오르고 재가입의 대상이 되는 실손인지 그 기준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분 종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있었냐 아니면 실손보험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상품이었냐 이 판매 형식의 차이만 있었을 뿐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암보험을 A 상품으로 가입을 할까 B 상품으로 가입할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실손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만 변하는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재가입 조건을 가진 실손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2013년 4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보험사의 실손 약관에 재가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2014년 4월 1일 하루 전인 3월 31일 날 가입했다 하면 이분은 보험료만 오르고 만기까지 가입한 보장 내용 그대로 실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13년 4월 2일에 가입했다고 하면 재가입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날 이후 실손에 가입한 분들이 가입한 증권을 한번 보시면은 재가입 주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보통 15년이나 5년 이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자,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2013년 4월 2일에 실손보험 가입을 했다면 이분은 15년 재가입 주기로 가입을 한 거죠. 2013 더하기 15 하면 2028 그쵸? 2028년이 재가입 시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2028년까지는 2세대 실비의 보장,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10%만 내면 되는 건데요. 내년에 5세대 실손이 나오고 만약에 2028년까지도 5세대 실손이 판매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비급여, 비중증일 때 내 부담금은 50%로 늘어나는 거예요. 비급여 차등 할증제까지도 추가로 생기게 된 거죠. 2014년 4월 1일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때 가입을 하신 이른바 2세대 후기 가입자분들 5세대 실비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빠르신 분들은 2028년 초부터 재가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분들보다 더 빨리 재가입 주기를 맞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죠. 4세대 실손의 재가입 주기는 5년입니다.
2021년 7월 2일에 4세대 실손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분의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3분의 1 수준인 5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2026년 7월이면 재가입이 되는 거예요. 재가입을 가장 빨리 하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도에 가입을 했던지 간에 2013년 4월 1일 이후에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이 실비 보장을 유지할 수가 절대 없어요. 2026년 7월부터 2036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재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세대 실비가 등장을 한다는 건 신규로 실손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는 분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걸 알아야 그에 맞는 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5세대 실비가 나오는 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가정에 한두 명은 제 생각에는 해당이 될 내용이에요.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이라면 이 아이들은 3세대나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나는 옛날에 가입을 했으니까 나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닥칠 일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맨 처음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언제 가입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가입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세대 실손, 2세대 초기, 2세대 후기, 3세대, 4세대. 1세대 실손과 2세대 초기는 보험료만 오르고 재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세대 후기, 3세대, 4세대만 재가입을 하는 건데요. 재가입을 하는 실비로 가입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재가입 주기를 확인해 보고요. 가입한 날에 재가입 주기를 더해서 실제로 나는 언제 재가입을 하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2026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03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0년에 15년 주기로 가입을 했다 하면 2035년이 재가입 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5년 이내 재가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이대로 있다가 5세대로 재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4세대 실손은 5년 재가입 주권이니까 지금 4세대로 전환을 해서 이 4세대로 최소한 5년을 유지하면서 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5세대든 6세대든 갈아타는 것이 좀 더 좋은 실비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실손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연말이다 내년 초에는 4세대 실손을 무조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실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하죠. 왜냐? 실손은 우리가 1, 2년 보장을 받고 끝낼 게 아니라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전해드릴 이 내용도 재가입과 함께 꼭 여러분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인데요. 왜냐? 4세대 이후에 판매될 실비에는 모두가 다 이 비급여 차등 할증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도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께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죠. 자, 4세대 실손이 나오면서 실손 역사상 처음으로 비급여 차등 할증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께 보험료에 할증을 붙인다는 뜻인데요.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에 나왔지만 이 바로 차등 할증제를 도입하지 않고요.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비급여 차등 할증제는 비급여 치료를 받은 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할증 비율을 정해지게 되는데
하는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5% 할인을 해주고요.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100%가 할증이 되고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 300만 원 이상부터는 300% 할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험 PT 이전 영상에서 내가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현재까지 만약에 95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청구할 게 4만 원 미만이면 청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5만 원 이상이면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이 할증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청구를 할 때도 여러분 할증 구간을 염두에 두시고 청구를 꼭 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할증 구간이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의 보험금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 할증 구간을 피해서 청구를 유도리 있게 지혜롭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신 실손보험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까지 비급여로 받은 보험금이 총 얼마이고요. 다음 할증 구간까지 남은 보험금이 또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험금을 좀 받았다 하시면요. 이 서비스를 꼭 활용해서 청구를 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요. 여러분 보험금 청구 몰아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친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하고 보험금을 129만 원을 지난해에 수령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2025년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고 통보를 해서 이 A씨는 이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직전의 수령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치료비를 하더라도 2024년에 지급을 받으며 2024년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가 되어서요.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4세대 11부터는 특히나 비급여 청구가 많다면 이럴 때는 보험금 청구 소멸권 3년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신 분들은요. 그때그때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손 가입자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모르고 계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 채널에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서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보험을 잘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